지식체험, 뉴스체험 오늘도 채워볼게요. IQ 150 천재소녀와 인공지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이 방법 잠시 후 소개할게요. 우리 모두의 고민 부동산, 모든 세대의 고민 부동산. 지금 대한민국은 집값 고민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억 5천에 매수했던 이 주택 67억 5천에 매도합니다. 단 27년 만에 57억 차익. 장기 보유 등 각종 공제로 세금도 크게 내지 않았을 겁니다. 와, 57억이면 겁나 열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연봉 1억을 처음부터 받아서 퇴직도 안 하고 따박따박 무려 57년을 쓰지도 않고 모아야 합니다. 25세에 빠르게 입사를 했다 쳐도 60세에 퇴직하면 35년밖에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따라잡을 방법이 없네. 이런 케이스되라고 돌잡이 아이를 임대사업 등록하고 11살 아동이 19채 임대사업하고 와, 집을 가진 사람도 이사를 하려면 올라간 집값을 또 사야 하는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물론 무주택자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인공지능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이번에 한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피력하는 의견 그리고 수렴, 소셜 지수, 공감도, 호응, 공유 등 다양한 값을 적용시켜 가장 이상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자, 핵심은 불로소득이 거품을 만들고 그 파일을 모든 사회의 악순환으로 만들게 하는 문제. 핵심만 말할게요. 첫째, 국민은 좋은 집, 좋은 위치를 원합니다. 역세권이면 좋고 학군이 좋으면 좋고 인프라, 교통, 주변 편의시설, 마트 가까우면 좋은데 새 아파트면 좋은데 외딴 곳에 지으면 답이 되겠습니까? 어떤 시골은 정말 어떻게 이런 외지에 임대단지를 지었나 싶은 곳도 있어요. 지었으면 인프라까지 같이 개발 등 해야 했지만 그냥 주택 공급만 주력하다 보니 그런 결과 아닌가 싶어요. 구도심 개발은 일이 많고 주민과 마찰도 있고 편한 것만 찾게 될 수 있죠. 택지 개발도 쉽고 빠른 곳 택지를 싸게 만들어서 건설사에 남기고 팔 수 있어요. 건설사 역시 주택만 건설하지 않고 땅 장사가 결합됩니다. 결론은 불로소득을 통제할 세수나 제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면 답은 하나, 정부가 서울 및 주요 대도시의 핵심 지역에 살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의 절반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 하나, 무슨 돈으로? 겁나 쉬워요. 넘치는 시중 유동자금이 무려 3천조, 이 중 1천조만으로 서울 아파트 65%를 살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시중금리가 1.5%가 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자는 0.1만 더 줘도 몰려들 자금이 많습니다. 각종 기금들도 많고 주요 도심 아파트의 20-30%를 장기적으로 매집해 간다는 취지와 더불어 가격 급등 걱정 없는 임대 아파트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며칠 전 기사는 면목동의 5억 아파트 분양가인데 이미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이며 6억, 7억 올라가는 형태를 조명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신축 아파트 물량도 꽉 잡고 있다면 미래의 전세가 급등이나 시세 급등에 대한 고민이 덜하겠죠. 지나친 폭등, 말도 안 되는 폭등은 가격 주도자가 생기면 해결이 됩니다.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팍팍 잡으면 좋은데 어설프게 세금 폭탄이란 말로 매기면 민심도 잃고 그 비용에 이익까지 더해서 가격을 올려 팔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다주택 확실히 규제를 할 능력이 없는 건지 못하는 건지 묻는 사람이 많죠. 정부가 도심 1급 주택을 다수 사들여 가격 제어 역할이 되면 단기적보다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격 동결에서 유리합니다. 농산물이나 기타 각종 물품도 일부 정부가 비축분을 사기도 하고 풀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공유지가 매우 적어요. 사유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에 뽑힙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자금 낭비성이 아니라 임대료동으로 전혀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원하면 수익도 낼 수 있어요. 1.5%에 조달해서 2% 이자만 받아도 1천조를 풀로 동원하여 0.5만 남겨도 5조 원 매년 벌 수도 있어요. 물론 단순 계산의 최대치. 맨날 임대냐, 난 월세 부담 싫다, 전세처럼 내 집 살고 싶다. 조절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싱가포르가 최신 아파트 30평대를 2억대, 3억대에 사고 국민의 90%가 자가주택을 갖는 형태. 번외로 도심 역세권, 오피스텔, 도시형 원룸 같은 거 한 동에 500호 이런 빌딩도 초역세권에 있죠. 1000세대며
이런 것도 민간이 다 먹게 할 필요 없어요. 공급 주체가 되어서 일부 분양하고 일부 시세 주도자가 되면 민간이 엄청나게 급등시키지 못하고 정부가 적절한 수준 내에서 전세처럼 또 보증금 전환 조절을 유연하게 해주면 시세를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각종 건설사 민간이 거품을 통해 수익을 갖는 걸 제어할 수 있고 전세 사기, 전세 보험 가입 이런 고민 자체가 사라지겠죠. 또 예대 마진으로 거저 장사하는 은행들이 이자 마진도 정부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죠. 시중은행 대다수가 외국인 지분 비율이 70%가 넘어요. 막대한 배당금으로 해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심지어 지방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같은 경우도 모 회사 지분이 외국인 비율이 50%, 60%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택대출 이자, 전세대출 이자로 상당 부분 열심히 은행에 내면 그 막대한 이익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거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수요, 실거주 중심의 주거는 낮은 이율을 은행도 적용시키고 다주택 또는 실거주가 아닌 임대용 등 대출은 아주 높은 이자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원천적으로 투기성 대출은 어렵게 만들면 됩니다. 이러면서 주택이 살고 싶은 지역에 품질 경쟁이 열리고 후분양이 자리 잡는, 즉 정부가 계속 주택을 매수할 때고 사실상 후분양 개념이 도입되는 형태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미래형 설계, 아이디어, 양질의 건물 등 본질의 경쟁 시대를 열어야죠. 지금 시청자 중에서 자기 집은 자가주택인데 집값 올라서 좋다고만 생각할 건 아닌 게 보유세 늘죠, 양도세 늘죠, 차익은 팔아야 내 돈인데 팔았다 치면 다른 아파트는 집값이 또 올랐습니다. 폭등, 똑같이 폭등. 이사하려면 또 사야 해. 투기성 다주택이나 일부 소수를 위해 국민 다수가 막대한 에너지와 자본을 낭비한다고 봅니다. 한평생 대출금에 씨름하고 주택 구입에 고민하고 전세값 폭등, 추가분 마련에 힘들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나 부부 갈등, 아예 결혼을 미루는 청년, 또 출산도 미루거나 둘째, 셋째는 포기하는 상황, 맞벌이 해야 하고 맞벌이만 아니면 양육에도 전념하고 싶은 주부가 만약 있다 하면 일자리도 놓을 수 없으니 일자리 경쟁 지켜야 하고 치열하고 출산율 감소는 심각한 국가적 경제적 부작용이 될 테고 출산 정책으로 수십조 쓰는 것보다 근본적 주택 고민이 선행 해결되어야 결혼도 출산도 다자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평생 돈 걱정, 부담과 갈등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갈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 에너지와 비용을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고 가정과 행복을 위해 사용될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지금 정부와 차기 정부에게 뜯어고칠 기회가 왔습니다. 개념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6.25 전쟁 후 최빈국이었죠. 그런데 대중교통, 공공의료, 우수한 치안 등 해외에서 부럽다고 하는 게 넘쳐나요. 외국인에 질렸다며 영국도 주택 세금을 바꾸고 중국인 주택 구매에 거품 후유증 겪은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개념 변화, 법률 제도 변화를 시도합니다. 특히 싱가포르 주택 제도에 대한 연구도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체험TV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제도가 세계적으로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시대가 만들어지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제발.